와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영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선명한 영상이 상하 좌우에 쫙 펼쳐지는데 막 폭풍이 치는 영상에서는 바람이 느껴지고요, 의자에 막 진동이 오면서 흔들리고 사운드가 온 사방에서 쏟아지는데 저 영상 보면서 이런 기분 들었던 건 처음이에요. 야, 3조를 들여갖고 영화관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CES를 다녀왔고 겸사겸사 스피어 공연도 보고 왔어요. 스피어는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공연장인데요, 어쩌면 이게 한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구모양의 초대형 공연장입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이랑 이거 보고 왔는데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건 정말 영상 기술의 끝판왕이고 이 느낌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스피어를 처음 본 건 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는 택시 안이었어요. 막 갑자기 엄청나게 귀여운 노란 생물체가 눈을 끔뻑끔뻑 하는데 와, 저 처음 보고 심쿵했어요. 보다 보니까 막 갤럭시 광고도 나오고 테트리스도 나오고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기에 테크몽 로고 넣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비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네요. 어쨌든 스피어는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외부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저녁이나 밤에는 정말 잘 보이는데 밝은 낮에는 이렇게 내부가 좀 훤히 다 보여서 솔직히 조금은 흉물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네, 테크몽 저기 광고할 돈 없으니까 괜히 아쉬운 점 얘기하고 있죠. 여튼 스피어는 외부에 있는 LED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원형 모양의 LED가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두울 때는 LED와 LED 사이의 간격이 빛이 번지면서 채워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밝은 낮에 보면요, 햇빛이 LED보다 강하다 보니까 스피어에서 나오는 빛이 좀 흐릿해지고 이렇게 내부가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밝은 낮이라면 한 5초 정도 테크몽 로고 저기에 넣는 거는 열심히 일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미리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늦은 저녁에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스피어 공연을 보러 갔는데 내부에 디지털 카메라는 물론이고 뭐 고프로와 같은 촬영 장비는 아예 들고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관소에 이렇게 보관하고 입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영상은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일단 입구에 들어가니까 웬 로봇 주위를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로봇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요, 대답도 하고요, 막 관절도 막 움직이는데 심지어 가장 놀라운 거는 얼굴 근육이 실제 사람처럼 막 움직입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아우라라고 하고요,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이라 말을 하면 알아듣고 적절한 리액션까지 함께 해줘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 It is Joe Biden.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전 사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AI는 뭐 삼성의 빅스비든 애플의 시리든 챗 GPT든 이런 건 너무 흔하니까 조금 색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걸 맞추려면요, 카메라로 저를 찍어야 되고요, 얼굴을 인식하고 피부와 목소리까지 다 인식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몇 살인지 맞춰야 되는 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야, 얘가 센스가 대단하더라고요. You're perhaps between the age of 0 to 100. 기가 막혔어요. 사람보다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와, 이걸 이렇게 피해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바꿔가지고 내 키가 몇이게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하려면요,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저를 찍어서 주변 배경하고 저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되고요, 저하고 로봇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상가감수로 변환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긴 한데 자기가 한번 추측해 보겠다고 한 답이 511이었어요. 저 처음에 환산이 바로 안 돼가지고 저는 걔가 오답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이게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80.3cm거든요 제가 실제로 신체 검사를 하면 나오는 키가 178cm인데 신발을 신으면 그때 진짜 한 180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얘 틀렸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액션이 그냥 좀 지지부진한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그리고 또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우라는 한 대가 아니라 되게 여러 곳에 배치돼서 사람들하고 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촬영장에 내가 들어가면 3D로 제 온몸을 스캔을 해서 아바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도 보여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기다리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만 사서 입장하려고 주위를 좀 둘러보니까 커피를 구입할 수 있는 카페도 있었고요, 음료수와 과자를 살 수 있는 무인 계산대도 보여가지고 간단한 음료랑 과자를 사서 공연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스피어 내부 공연장은요, 딱 들어가서 아래를 내려보니까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경사가 좀 가팔랐고요, 정면에는 이렇게 극장 크기의 화면이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영상이 나오니까
뭐 그냥 일반 영화관하고 뭐 별 다를 거 없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구가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는데 어디까지 다가오는 거야 하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화면이 확 스크린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마치 비행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마냥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화질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이 장면을 찍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디스플레이를 찍은 겁니다. 실제로 눈으로 봐도 진짜 집중해서 보지 않는 이상 픽셀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선명했어요. 그리고 스피어 영상을 관람을 하면서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이게 단순히 영상 크기를 이렇게 넓게 펼쳐놓은 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영상에 맞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요. 의자에서는 막 진동이 오고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냄새도 막 조절한다 그러고요. 바람이 막 불기도 하고 온도까지 제어한다는데, 와 진짜 요즘 기술력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절로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코끼리가 앞에 나타나니까 코끼리가 움직일 때마다 시트가 들썩들썩하고요. 이런 행사장에서는 온 사방에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왼쪽 위에서 환호성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왼쪽 위를 보면 실제로 거기에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에 소리가 나서 보면은 오른쪽에도 실제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서라운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촬영을 위해서 좀 중앙에 있는 좀 비싸고 좋은 자리를 예매를 해가지고 영상이 왜곡이 없이 이렇게 잘 보였는데요. 측면에 앉은 사람이 영상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좀 길쭉길쭉한 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휘어 보이게 보여가지고 진짜 리얼 현실 같은 느낌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가운데 자리에 앉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가운데가 가격이 측면에 비해서 한 3-4배 비싸니까 가격은 좀 그래서 제가 스피어에서 준비한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막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생물 영상 그리고 일상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확실히 영상 하나하나마다 되게 예쁘고 볼만하긴 했는데, 이런 걸 계속 연달아 가면서 전환하면서 보여주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아했는데 뭐 짧으면 10초? 길면 30초 길의 영상이 거의 1시간 동안 이게 반복되거든요. 게다가 좀 졸음을 유발하는 아련한 목소리, 여기가 지구예요, 어쩌고 저쩌고, It happened every time. 막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솔직히 좀 졸리기도 했어요. 이게 저랑 같이 스피어를 보러 간 사람이 남자 둘에 여자 둘이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남자 둘은요 이게 되게 멋진 경험이긴 하지만 중간에 솔직히 졸렸다고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여성 두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써본 적이 잘 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앉은 자리가 가운데 자리로 되게 좋은 데인데 그게 30만 원짜리거든요. 측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1시간 정도에 30을 태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전 솔직히 한 번 딱 본다 그러면 중앙이 아니라 측면에서 10만 원 정도면 그 정도면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2번 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이 컨텐츠라면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은 솔직히 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스피어는요, 제가 본 그 1시간짜리 영상을 평생 우려먹으면서 틀어놓는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보니까 공연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조명들이 이렇게 앞에 쭉 깔려있기도 하고요. 앞에 이렇게 무대도 있는 걸 봐서 제가 본 영상은 그냥 일종의 데모 버전이고 앞으로 더 화려하고 멋진 공연이나 전시가 여기서 진행될 것처럼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집트 피라미드를 탐험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여기에서 사용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공연도 여기에서 앞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니까 지드래곤 님도 스피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앞으로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VR도 그렇고 스피어도 그렇고 앞으로 영상은 단순히 이렇게 준비한 영상을 평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시대를 넘어서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거의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퀘스트 3와 같은 VR 기기도 리뷰를 했었고, 이제는 비전 프로도 미국에서 사전 예약이 곧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입체적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뭐 퀘스트 3든 비전 프로든 그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머리에 쓰는 게 됐든 아니면 AR 글라스처럼 눈에 이렇게 쓰는 게 됐든 어쨌든 뭔가를 써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스피어는 이런 거 다 쓰지 않고 그냥 몸만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입체 영상을 구현했다는 거는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관람을 다 보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요, 솔직히 저게 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 미국 라스베가스니까 저런 걸 만들어도 수익도 많이 나고 광고도 많이 될 텐데, 국내 하남에 저 스피어가 들어오면 컨텐츠가 아직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이 날까?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그게 참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 미국 라스베가스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한 번쯤은 볼만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제 후기는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